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주식 투자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먼저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만큼 연금저축 펀드는 이건 사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좋은 상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시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3층 연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2층에는 근로소득자와 퇴직급여를 기초로 한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 약 절반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에 따라 노후에 대한 기대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할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3층에 위치한 개인연금까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3층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모두 포함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아주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1년에 총 1,8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IRP를 포함하여 900만 원이고요. 납입만 해도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은 기본 5년 이상이고요. 55세 이후부터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과 나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소득 규모와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대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4,300만 원인 자영업자 A씨가 연금계좌 세액 한도를 꽉 채운 경우의 절세 효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최대 납입 한도가 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총 92만 4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최대 납입 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총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56만 1천 원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최대 불입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계좌를 합산한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 봤을 때는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기준 4,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하여 1년에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연말에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 대비 16.5%를 다시 환급받는 것이죠.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예금을 넣어봤자 겨우 4%에 준하는 이자를 주잖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확정 수익률을 높게 쳐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해준다는 것이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한다면 연금자산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은행 예금을 통해 이자로 지급받으려면 세금을 제외하고 약 5천만 원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바로 세금 이연인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할 경우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기타 ETF인 채권, 해외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상품을 운용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15.4%를 부과하게 되고요. 또한 배당 소득세도 15.4%를 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더라도 1년에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다음
이후 차익부터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연금저축펀드에서 상품을 운용할 경우 연금 수령 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와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모두 비과세로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다시 재투자하여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저율과세입니다. 조금 전에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면제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굉장히 낮춰서 저율과세해줍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55세에서 59세까지는 5.5%, 70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즉,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물론 연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계속해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내가 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고 비과세로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운용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서 운용하다가 연금 개시 직전에 1억을 한꺼번에 다 빼도 세금은 0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1,8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연금저축펀드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조금 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55세가 되기 이전에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모두를 토해내고도 조금 더 내는 금액이죠. 만약에 1억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 1,650만 원을 그냥 공중으로 날리게 됩니다. 단 여기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연금저축펀드를 안 깨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요. 너무 무리하면서까지 납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니 최대한 연금저축 계좌를 깨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세게 맞지만 만약 해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와 가세이연, 저율과세와 같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두 번째 단점입니다. 조금 전에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연금 개시 후 1년에 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낮은 연금 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만 합니다. 게다가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16.5%의 분리과세를 맞게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의 수령 기간을 조정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은 지금까지 조금씩 한도가 높아져 왔는데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엔 이 한도도 늘어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한도를 걸어놨는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연금을 개시하고 한 번에 목돈을 다 찾아 써버리면 그 이후에 나이를 먹어서 뺐을 돈이 없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한 번에 다 빼쓰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길게 받아가라고 일부러 제약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납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3.2에서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과세이연으로 배당소득세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식에 다시 재투자할 경우 복리효과는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또 55세까지 강제로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고요.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인한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 불가능해서 투기성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정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법대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높은 확률로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못하니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못 사니 욕심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크게 두드려 맞기 때문에 강제로 55세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주고 이는 풍족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30살에 월 75만 원씩 25년간 불입할 경우 납입하는 원금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액공제의 환급 금액을 포함한다면 총 납입 원금은 1억 8,800만 원인데요. S&P 500의 연수익률 10%를 가정할 경우 60세 시점의 계좌 잔고는 무려 10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 매월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대가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를 납입한다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40대와 50대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45세인 사람이 매월 100만 원씩 20년 동안 저축할 경우 65세 시점에 계좌의 잔고는 7억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90세까지 매월 2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라고 해서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 해라도 더 빨리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입 전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연금저축펀드 납입 자체가 부담되시는 경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5세까지 깨지 않고 가져간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세게 맞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하면서까지 납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을 사야 하고 차를 사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해서 목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 돈을 연금저축에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면서 마음 편한 연금저축펀드로 노후 준비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가입하면 너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은 직장인,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 또한 적은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는 정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의 노후 자금을 스스로 마련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본인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생각보다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OECD 평균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노인 빈곤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들 하죠.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남일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주우시는 어른분들이 많으시고요. 또한 무료급식소에는 매번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퇴직 후 노년기는 굉장히 깁니다. 5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남은 50년은 기존에 벌어둔 돈으로 생활하고 지내야 하는데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떼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써야 합니다. 은퇴는 아직 내게 너무 먼 얘기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나중에는 상상으로만 하던 멋진 노후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재 역시 이러한 멋진 노후를 위해 남편과 함께 개인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 납입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부부 합산 3,6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꽤나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금 계좌에서 담아갈 ETF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의 연금과 저의 연금 계좌가 노후에 풍족할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잘 준비해서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 같이 누려보도록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